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남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경식 남원시장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기후위기 남원 시민모임 등 7개 단체는 9일 남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노레일 소송 패소로 500억 원대 혈세가 낭비된 데 이어 최 시장이 시청을 찾은 시민들을 물리력으로 끌어내는 등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인간 방어벽으로 이동을 막고 여성 시민을 강제로 끌어낸 행위, 지하 회의실 감금 등을 직권남용과 공동폭행 교사, 불법 감금 혐의로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문책, 피해 시민에 대한 공개 사과, 그리고 최 시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남원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최경식 시장의 독재적 형태와 직권남용, 공동폭행교사, 감금 등 범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다. 반면 남원시는 당시 청사 방호 계획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자회견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지하 공간을 마련해 안내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원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김원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특별보좌관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특보는 비리와 특혜, 불공정 의혹, 불투명한 행정, 책임지지 않는 권력으로 시민 신뢰가 무너졌다며 이를 진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특보 발언 들어보시죠. 제가 오늘 말하는 범죄는 단지 법전에 적힌 범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 상식을 파괴하는 특권, 책임을 회피하는 권력, 이것이야말로 남원이 지금 싸워야 할 진짜 범죄입니다. 모노레일 등 민간개발 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백서 발간과 공익감사, 구상권 청구로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고 100억 원 이상 사업은 시민공청회를 의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인사 비리를 없애기 위해 성과계약제와 다면평가제, 공무원 노조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 실적을 공개하고 시민 참여 예산제를 강화해 특정인이나 세력을 위한 특혜성 사업은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5년 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12부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모 씨에게 교화와 계도 가능성이 없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범죄여서 살인죄보다 높게 처벌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이 우리 지역 출마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을 김남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전북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인물은 누가 될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북 발전에 있어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이번 이제 대선 승리하고 난 이후에 사실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인구 감소 지방 소멸되고 있는 그 과정을 지금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또 세계가 이제 재생에너지 경제체로 전환되는 점, 또 AI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점,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전북 발전에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이제 외발적 발전 전략으로는 더 이상 전북의 인구 감소, 전북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내발적 발전전에 기초해서 재생에너지 신산업, 또 AI 3강을 가는 데 있어서 피지컬 AI를 제대로 구축해 가는 측면, 또 재생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반도체 및 첨단 신산업들을 유치하겠다. 이런 어떤 도전의 방향을 잡고 가지 않으면 이대로 2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인구 감소를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내발적 발전 전략으로 전환을 하고 새로운 신산업의 미래를 잘 설계해야 된다. 도지사는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인적 자원과 재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지사가 세우는 미래가 우리 전북의 미래일 수 있는데 그 방향타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지사에 도전하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초광역권 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3특의 핵심은 산업과 재정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극에 통합되는 초광역권에 20조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3특 개정을 만들어서 6조 정도를 지원하면 우리한테 2.5조씩 4년이면 10조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5국 수준의 지원 체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북이 특화시킬 수 있는 산업으로는 저는 첫 번째가 재생에너지 기반 신산업입니다. 거기에는 반도체 산업과 첨단 산업의 기업 유치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안에 반도체 소재를 납품하는 화학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는 생태계가 우리가 있어요. 동호 하이캠, OCI, PKC, KCC 등 여러 동호 하이캠 이런 기업들이 사실 반도체에 제공되는 여러 소부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를 살려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피지컬 AI, 또 K컬처의 메카, 또 식품 수도로서의 K푸드의 메카, 또 농생명 바이오, 또 여기에 그린과 레드 바이오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산업을 우리한테 좀 특화시켜서 정부가 집중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양축으로 3특이 간다면 전북의 길이 거대 어떤 도시들 사이에 끼어서 고사되는 게 아니라 우리 거대 도시들 사이에서 끼어서 우리가 양쪽의 권역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전북의 독자적인 길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북은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핵심 슬로건으로 걸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투자 유치를 받아서 전북을 바꾸겠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대기업이 우리 옆에 와 있고 또 투자 유치를 받아서 어디가 변했는가라고 보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전북 도민을 먹여 살리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등한시되고 약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북도민을 먹여 살렸던 기업들이 문을 닫고 나간 거죠. 1000개의 기업이 문을 닫을 동안 밖에서 1000개의 기업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 급격하게 저는 늘어났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외부의 힘을 빌어서 발전시키겠다는 외발적 발전 전략은 한계를 지난 30년간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 기업들한테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도청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우리 기업들한테 전북 경제 생태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타 기업을 밖에서 데려오는 작업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 스타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성장 사다리를 굳건하게 세워서 우리의 경제가
강력하게 구축되고 부가축적되고 부가가치가 우리 안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내발적 발전전의 핵심이죠. 이제 우리 기업의 혁신과 진화를 위한 어떤 재정적 지원과 두터운 성장 사다리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들어오는 기업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질 거다 봅니다. 그래서 내발적 경제 생태계를 집중적으로 키우면서 외부적 기회도 활용하는 이런 전략을 써야 된다. 그게 내발적 발전 전략이라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아마 새만금 항만 배후도시 쪽을 국제 자유무역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규제를 확 풀자 이런 건데요.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20기가와트 정도를 생산해서 그 국제 에너지 도시는 알리백 지역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 재생에너지 경제 체제로 가기 때문에 기후 위기도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탄소 국경 조정 분담금이라고 하는 CBAM이라고 하는 무역 장벽이 생깁니다. 일명 탄소세라고 부르는데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상실하게 된 거죠. 모든 기업들은 2040년, 50년 가면 아마 탄소 국경 조정 분담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을 생산할 때 CO2가 얼마나 발생했는가에 따라서 가격을 붙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하는데 그 국제 에너지 도시는 다 알리백 20기가와트를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는 알리백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도시로 가게 되면 미국 기업, 중국 기업 또 다양한 기업들이 여기 와서 알리백에 기초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고 또 수입하고 또 생활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의 국제 에너지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이건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인한 에너지 도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신뢰 속에서 우리 전북이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과 철학, 정책에 근거해서 전북의 성장 동력을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생각을 잘 알고 있는 리더가 도정을 2박자, 3박자 빠르게 선도해가면서 국가 재정과 국가 정책을 우리 전북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철학과 비전과 정책을 잘 알고 있고 같이 활동해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가는데 아무래도 리더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생각과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승하시고 저희도 함께 방송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 받으시고 네, 여러 가지 말씀입니다. 네, 좋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김제시 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제시 의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의 새만금 이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이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서 전북 혁신도시에 갖춰진 인프라 위에 행정부처를 얹어 시너지를 폭발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또 정책 입안 부처가 새만금 현장에 자리 잡을 때 세계적 수준의 아시아 농생명밸리를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차례 지연됐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이 2029년 12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 개발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9일 체결했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새만금 내 13.5제곱킬로미터 수역에 1.2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는 3조 원 규모로 완공 시 35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700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동안 개통연결 공사 지연으로 지연되었던 1.2기가와트의 수상태양광 사업이 이번 4개 기관의 협약으로 29년까지 개통 연결이 완료되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남원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김원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특별보좌관이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최근 실시된 남원시 지방선거 여론조사 자료 공개와 신뢰성 검증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김 특보는 지난 4일에서 5일 한 언론사가 진행한 조사와 관련해 시간대별 통화와 응답 분포, 응답률 추이, 가중치 적용 기준, 후보 제시 순서 처리 여부 등을 공개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 시간대 사전 공유 여부, 응답 유도 행위, 표본 설계, 안심번호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검증도 요구했습니다. 김 특보는 이번 조치가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공정 경선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지역 장애인 복지와 생활 환경 개선에 힘쓴 공로로 사단법인 꿈들의 장애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복지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활동하며 취약계층을 돕는 데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꿈들의 작업장 근처 골목에 벽화를 그리고 휴식용 의자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과 주민이 함께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국 곳곳이 광역 통합을 통해 덩치를 키우는 가운데 전북은 완주 전주 통합을 시작으로 새만금 통합과 동북권 통합까지 이어가는 권역화 통합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에 30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성은 여전히 미진하고 그러는 사이 소외된 동북권은 심각한 소멸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완주 전주 통합을 시작으로 새만금 통합과 동북권 통합을 통해 전북 경제를 하나로 묶는 권역화 통합 추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그간 새만금 개발에 도 역량을 투입해왔지만 여전히 지역 내 경제 성장과 환경적 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여러 시군으로 분할된 새만금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행정적 복잡성이 얽혀 있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도내에서도 가장 낙후된 동북권 통합도 시급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 남원시는 매년 1,000명 이상이 감소하며 현재 7만 5천 명 선도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무주와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등 5개 군 지역도 인구가 2만 명 선에 머물며 대부분 읍단위 수준의 인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조금이라도 실현하는 것 역시 지역 경제와 사회적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입니다. 특히 전북은 지난 2024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일정 부분 자치권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행정적 효율성과 재정적 자립을 위한 전략적 통합에 미진한 상태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